여러분, 건설 현장에서 마감일이라는 건요,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바로 안전하고 직결되는, 뭐랄까, 생명선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프로젝트의 성공과 안전을 딱 결정짓는 공사기간 산정의 모든 것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달력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안전을 설계하는 기술을 마스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시간은 안전의 또 다른 언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철도 건설처럼 정말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런 프로젝트 있잖아요. 거기서 공사 기간은 그냥 마감일 지키려고 만드는 달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첫날부터 안전이라는 걸 아주 촘촘하게 엮어넣는 아주 치밀한 기술 설계도 그 자체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6가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시간하고 안전이 무슨 관계인지 이 기초 개념부터 시작해서요. 공사 기간을 만드는 3가지 기둥, 그리고 실제 계산 공식과 전문가들이 쓰는 관리 도구, 더 나아가서 실제 철도 프로젝트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위한 안전마진 확보법까지 아주 명확한 로드맵을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시간, 안전의 언어. 프로젝트 일정이 왜 그냥 달력이 아니라 품질과 위험을 관리하는 일종의 기술 계획서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바로 시간의 품질이라는 건데요. 시간을 그냥 양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충분한 여유 시간, 그러니까 버퍼 타임을 갖고 잘 설계된 일정은요, 곧바로 더 높은 품질, 안전, 그리고 우리가 보통 램스라고 부르는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안전성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일정을 너무 무리하게 줄이면 이 모든 걸 다 위협하게 되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충분한 시간은 사치가 아닙니다.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예요. 자, 두 번째는 공사 기간의 3요소입니다. 아주 튼튼한 견고한 일정을 만드는 기본 뼈대가 뭔지 그 핵심 요소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프로젝트 기간은요, 딱 이 3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순 작업일, 말 그대로 진짜 실제로 작업이 진행되는 날이죠. 둘째는 비작업일, 비가 오거나 공휴일이거나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날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정리기간인데요. 모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서류 작업이나 인수인계 같은 마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진짜 전문가는 이 3가지를 절대 섞지 않아요. 각각 따로 독립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섹션, 핵심 계산 공식입니다. 우리가 방금 본 그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현실적인 타임라인을 만드는지 그 마법의 공식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전체 공사 기간을 계산하는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일단 기본 정보를 모으고 프로젝트를 개별 작업 단위로 잘게 쪼갭니다. 그리고 각 작업에 필요한 순작업일을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 비작업이라고 정리기간이라는 버퍼를 더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문가용 툴인 CPM이나 PLT로 전체 기간을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정말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일까지 추가하면 그제서야 진짜 현실적인 일정이 완성되는 겁니다. 바로 이 공식이 모든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공사 기간은 그냥 일하는 날만 더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일 못하는 날, 마무리하는 기간, 그리고 혹시 모를 사태를 위한 예비일까지 이 모든 걸 다 더해야만 비로소 안전을 보장하는 진짜 일정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원칙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버퍼, 그러니까 여유 시간은 얼마나 잡아야 할까요? 자, 먼저 비작업일인데요. 업계의 경험에 따르면 보통 전체 기간의 약 10에서 15% 정도를 할당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장마철이나 명절 연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하면 이건 아주 현실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정리기간입니다. 이건 보통 전체 기간의 3에서 5% 정도를 잡아요. 공사가 아무리 잘 끝나도 서류 작업이나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면 그 프로젝트는 사실상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바로 그 마무리를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최종 안전장치, 바로 예비일입니다. 이건 리스크 평가를 바탕으로 5에서 10%를 추가하는데요.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 외에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을 때 대응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CPM과 펄트 계획입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복잡한 일정을 다룰 때 어떤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는지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PM하고 퍼트, 이게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시죠. CPM은요, 각 작업 기간이 비교적 명확할 때 쓰는 결정적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로, 즉 임계 경로를 찾아내는 데 쓰이죠. 주로 기간 예측이 쉬운 시공이나 설치 단계에 딱 맞습니다. 반면에 펄트는 좀 달라요. 낙관적일 때, 보통일 때, 비관적일 때 이렇게 세 가지 시간값에 사용하는 확률적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은 시험이나 시운전 단계의 평균 기간을 예측할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이 둘을 섞어 쓰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방식이죠. 예측 가능한 시공 단계에서는 CPM을 쓰고 변수가 많은 시험 단계에서는 퍼트를 적용해서 각 단계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쓰는 것. 이게 바로 프로의 방식입니다. 5번째, 철도공사 실제 사례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본 것 같고요. 이 모든 원칙들이 안전이 최우선인 철도 신호 프로젝트 현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냥 순작업일만 계산했을 때 초기 예상 기간이 180일이었어요. 그런데 비작업일, 정리기간, 예비일 같은 필수 버퍼를 모두 포함해서 전문가처럼 현실적인 일정을 짜보니까 225일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이 45일의 차이, 이게 바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 설계된 여유인 셈입니다. 특히 철도 프로젝트는 변수가 훨씬 더 많아요. 열차가 안 다니는 야간에만 작업을 해야 되고요. 터널 같은 특수한 환경도 고려해야 하죠. 또 특별한 자재를 조달하는 시간, 다른 공사팀하고 인력이 겹치지 않게 조율하는 문제, 그리고 아주 복잡한 시험 단계까지 이 모든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전부 시간으로 바꿔서 일정에 녹여내야만 합니다. 이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신호공사의 일정은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운행 안전의 논리 시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시계가 흘러가는 대로 일정을 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논리적인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시간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섹션, 프로젝트 안전마진입니다. 오늘 배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딱딱 집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로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4가지입니다. 첫째, 일정 관리는 곧 리스크 관리다. 둘째, 비작업일과 정리기간 같은 버퍼는 절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걸 무시하면 바로 품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셋째, CPM과 PERT를 전략적으로 사용해서 일정의 계획된 유연성, 즉 여유를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일정은 설계부터 운영까지 모든 단계를 하나로 통합해서 연결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타임라인, 그건 그냥 날짜를 쭉 나열한 달력인가요?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전략적인 계획서인가요? 시간을 설계하지 않으면 안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